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월 4일 목요일 오후 4시 11분입니다. 미국과 유럽 증시 하락의 영향으로 오늘 아시아 증시 분위기 안 좋았죠? 중국 하락하고 일본 하락하고 한국도 하락했습니다.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 새해 들어서 이제 월말 어떤 종가 관리 그런 투기적인 이벤트 그게 끝나고 나서 이제 계속해서 올해부터 지금 이제 하락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시장이 워낙 강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해서 연속해서 하락을 해도 아직까지 이게 상승 추세란 말입니다. 증시의 상승 추세, 금리의 하락 추세, 달러의 하락 추세. 아직 이거 기존 추세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변화에 대한 기대감은 가지게 되긴 하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젯밤에 발표가 됐던 그 FOMC 의사록, 12월 FOMC 의사록은 사실 좀 그 이보단 더 큰 반응을 기대할 만한 좀 큰 재료였다라고 뒤늦게 조금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지나고 난 생각해 보니까. 근데도 아무튼 시장의 반응이 이 정도에서 그친다라는 것은 그만큼 지금 아직 추세가 강하다라는 거를 또 한편으로 보여주는 현상이기도 한 것 같긴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뭐 미국 증시는 금리 인하 기대감, 뭐 혹은 세계 증시는 금리 인하 기대감, 내년에 잘 될 거야, 뭐 그런 기대감을 갖고 올라가고 있는데, 이제 FOMC 회의 내용 그건 굉장히 좀 중요한 큰 거란 말입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을 갖고 지금까지 달려왔던 시장이기 때문에 어젯밤 의사록에서 어젯밤 의사록의 내용은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었는데, 근데 그 내용이 사실 굉장히 실망적이었긴 했거든요. 그죠? 이 모든 위원들의 생각이 비둘기파적이진 않았단 말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하여튼 시장이 이렇게 강한, 비교적 강한 모습을 보이는 거는 하여튼 아직까지 시장이 강해서 그렇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글쎄요, 뭐 어젯밤 의사록에 큰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은 한편으로 생각을 하면은 이제 그 사실 그 사이에 의사록 공개되기 전까지, FOMC 회의 끝나고부터 어젯밤 의사록 공개되기 전까지 많은 위원들이 나와서 그 약간 매파적인 이야기를 하긴 했죠. 그죠? 그래서 거기에 좀 이미 적응이, 그런 내용들이 이미 좀 시장에 선반영돼서 어젯밤 반응이 좀 적었을 수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젯밤 의사록은 좀 중요한 의미가 있긴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일단 그 명시적인 악재가 나왔다라고 일단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의 반응이 그래서 그렇지. 그래서 일단 좀 하여튼 일단 좀 더 반응을, 시간이 지나면서 좀 더 반응을 기다려 보자고요. 일단은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아침에 뭐 여러 가지 악재들에 관해서 좀 한번 쭉쭉 이야기를 좀 해드렸죠. 인플레이션이 뭐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도 악재일 수 있고, 또 그리고 뭐 이야기에서 좀 뭐 애플이 뭐 투자 등급이 뭐 하향됐다라든가, 또 뭐 여러 가지 뭐 페드 사람들의 뭐 그 매파적인 이야기 이런 것들도 영향을 미치고, 또 그리고 뭐 비트코인이 뭐 떨어졌다라든가, 혹은 뭐 한국에 있는 뭐 태영건설 뭐 그런 이슈가 진행되고 있다라든가, 이런 악재들 말씀드렸는데, 생각해보니까 저 일본에 지진 난 것도 일종의 악재긴 악재입니다. 그죠? 이게 뭐 직접적인 금융시장을 흔들 만한 그런 건 아닐 수 있는데, 어쨌든 새해가 들면서 나타나는 좀 이제 여러 가지 악재들 뭉치 중에 포함이 될 수 있는 어쨌든 하나의 좀 중요한 이벤트이긴 한 것 같아요. 그 이번에 일본 지진 난 그쪽 동네에 일본의 반도체 회사들이 좀 많이 몰려 있다라고 합니다. 네, 거기 반도체 회사들이 많이 몰려 있는 거기를 지진이 직격을 했으니 좀 아무래도 이제 좀 영향이 좀 클 수 있겠죠. 이런 점 정도까지는 생각해 볼 만한, 이런 점 정도는 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악재들이 있긴 있는데, 그 중에 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FOMC 의사록 공개, 요게 그나마 좀 가장 어떤 중요한 명시적인 악재인 것 같긴 한데요. 글로벌 증시를 흔들 수 있는 어떤 명시적인 악재인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시장의 반응은 별로 그렇게 막 극적이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시장은 아직까지 차분합니다. 이런 악재들이 나왔다라는 건 그냥 이제 분위기가 조금 그 희망찼던 연말과 달리 분위기가 새해가 들면서 조금 달라졌구나, 이런 거를 느끼시라고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지금 당장 뭐 주식이 빠져야 돼라는 걸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런 악재들이 이제 뭐 누적이 돼서 이제 고점을 못 높이고, 이제 뭐 그러다 이제 또 어떤 기술적인 준비가 되면 이제 그러면 또 하락도 할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지금은 기술적으로는 아직도 기존 추세의 영향을 받아서 아직도 기존 추세가 팔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당장 야 이렇게 악재가 나왔는데 안 빠지냐, 뭐 그런 생각하시면 조금 좀 곤란할 수 있다. 어느 정도 일단 뭐 요리할 만한 재료는 좀 나왔고, 실질적으로 이제 불 켜고 요리를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근데 아직 불도 안 켰고 아직 뭐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뭐 지금은 뭐 어떤 뭐 요리를 하기 위해서 뭐 팬을 뭐 예열을 하고 있는 뭐 그런 과정 정도, 뭐 그 정도로 일단 생각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지금 당장 급격한 움직임을 바라는 거는 좀 무리일 수 있다. 왜냐하면 기존 추세, 투기적인 영향이 아직도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렇다 말씀 좀 드려봤습니다.
다 이야기해 드렸고요. 오늘 뭐 특별한 일은 없었고, 그죠? FOMC 회의 의사록 그거의 영향을 좀 받아서 분위기가 안 좋다. 하지만 아직까지 기존 추세는 유지되고 있다. 그 와중에 이제 일부 증시들, 오늘 아침 말씀드렸던 독일 증시나 나스닥은 그 중요한 지지선을 붕괴시키기도 해서 이제 기간 조정의 영역에서 이제 가격 조정의 영역으로 좀 진화한 친구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가격 조정으로 변화가 된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더 명확하게 반등시 매도 전략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좀 등장한 거죠, 그죠? 아직 붕괴가 되지 않은 그런 친구들은 아직까지는 뭐 조금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할 필요가 있는 거고. 하여튼 그래요. 뭐 이런 재료들도 있고 이제 월말 윈도우 드레싱 효과, 연말 윈도우 드레싱 효과도 끝났으니까 하여튼 이번에 연말 연초부터 해서 몇 거래 연속으로 안 좋은 모습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런 모습들이 어떤 고점을 만들어냈겠죠. 증시의 고점을. 이런 고점들을 이번엔 갱신하기 어려울 거야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요. 그런 아이디어로 일단 접근을 해볼 생각이고 금리도 그죠? 금리도 여러 가지 재료들로 인해서 지금 하방 경직성을 확보하고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어쨌든 이번에 다시 한번 지지력을 테스트하러 내려오겠지. 하지만 금리의 저점이 갱신되지는 않을 거야라는 생각을 갖고 한번 들이대볼 생각이 있는 거고 달러도 그렇죠. 달러도 어느 정도 하방 경직성을 하긴 했는데 다음번에 기존 추세의 영향으로 다시 한번 어떤 지지력을 재확인하러 내려올 수 있을 겁니다. 그때 저점이 갱신되지 않을 거야라는 생각을 일단 갖고 있다고요. 그래서 기존 추세의 흐름이 좀 이제 제한될 수 있겠다. 그래서 방향이 전환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일단 갖고 있다. 이제 이거 검증해보면 되고 지금 이게 이제 어떤 추세적인 어떤 뭐 증시 하락 이런 걸 생각하는 제 입장에서는 이게 마지막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결정적인 타이밍을 노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조바심이 드시는 분들은 분할로 역배팅을 접근을 할 수는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드렸죠. 다 봤습니다. 그만 이야기하고 오늘 있었던 일들 좀 체크하고 오늘 있을 일들 체크하고 그렇게 하고 마칠게요. 오늘 고용지표 조금 별 3개, 그죠? 조금 좀 중요한 게 나오긴 합니다. ADP 논팜 인플로이먼트 체인지 고용지표 발표가 되고요. 나머지는 특별한 거 없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고용지표가 이 미국 증시 본장 개장 전에 발표가 된다. 변동성이 좀 확대될 수도 있다. 위아래로 들썩날썩할 수 있다. 요거 좀 잘 보시면 되겠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금요일 밤에 미국 고용지표가 중요하다.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알고 넘어가셔야 될 부분입니다. 오늘 미국 증시 개장하기 전에 고용지표 발표가 있다. 좀 시장이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중국 증시 오늘 하락 마감했죠. 하락 마감하면서 이제 어떤 위쪽의 저항을 좀 많이 확인하고 그런 모습들이 나오긴 했지만 아래 꼬리도 심심찮게 길게 달려 있죠. 또 그리고 보시다시피 지금이 어떤 답답한 구간 안에 갇혀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아래 꼬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그래도 아직 시장 분위기가 좋구나. 아직 당장 대폭락하고 그런 건 아닌가 보다. 긴 아랫꼬리, 어떤 매수세를 의미하는 거겠죠. 그런 모습입니다. 물론 저항을 확인했다는 의미가 좀 더 크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중국 증시는 하락 추세니까 하락 추세 중에 저항이 누적되는 거하고 상승 추세 중에 저항이 누적되는 거는 의미가 다르죠. 하여튼 저항이 누적되고 있어서 불안한 모습이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만치 않은 매수세도 확인을 한 겁니다. 이도 저도 아닌 그런 모습. 다중바닥형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계속 죽을 수도 있는 거고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단 세계 증시 분위기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죠, 그죠? 세계 증시가 여기서 이제 와장창 꺾이면 얘도 같이 꺾일 거고 잘 나가면 얘도 같이 조금 올라가려 할 거고 아마 그럴 겁니다, 그죠? 딱히 드릴 이야기가 없는 구간이고 일본 증시도 오랫동안 쉬었다가 이제 오래간만에 개장을 했는데 연휴 동안에 미국 증시, 아시아 증시 계속 흘러내렸죠. 하락한 거에 영향을 받아서 크게 하락 출발했는데 보이시다시피 이거 뭐죠? 긴 양봉, 긴 아랫꼬리. 이거 어떤 강한 매수세를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물론 위쪽에 이제 이번에 어딘가를 못 넘었어요. 이번에 어딘가 못 넘고 빠졌던 거기 때문에 일단 이거 확실히 위쪽이 무거운 저항이다라고 저항은 확인을 또 한 것도 그런 의미가 있긴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그죠? 지지력도 만만치 않다는 걸 우리가 확인을 했어요. 지지력도 만만치 않습니다. 요 점을 잊으시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뭐죠? 기존 추세가 아직도 강하다고요. 그것 때문에 악재들이 있더라도 아직까지 좀 무시가 되고 있고 그런 게 좀 있어요. 기존 추세가 강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오늘 이런 모습들이 좀 많이 보인 거죠. 달러 같은 거는 요즘에 보시면 계속해서 아시아 장중에는 달러 약세, 아시아 증시 문 닫으면 달러 강세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하여튼 오늘 아시아 증시 지금 시간에는 달러가 조금 약하긴 하다.
뭐 근데 뭐 일단 위쪽으로 올라오고 있는 이런 흐름 큰 변화 없고, 하여튼 말씀드렸죠 아침에 달러가 아직 중요한 라인을 넘어가진 못했다. 여기 넘어가면 이제 좀 추세적인 전환 뭐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여기는 아직까지는 아니죠. 예. 아직까지는 어떤 하방 경직성 확보를 좀 더 할 수도 있는 그런 답답한 박스권이죠. 또 내려올 수도 있고. 근데 뭐 말씀드렸죠 좀 전에, 그 지금 상황에서 이제 이렇게 이렇게 장대 양봉이 올라오고 여기서 하방 경직성을 확인했으니 다음번에 분명히 또 한번 지지력 테스트하러 내려올 수 있는데, 이번에 이 저점을 갱신하지 않고 어딘가에서 쌍바닥 혹은 뭐 다중바닥형을 만들 것이다라고 일단 가정을 하고, 일단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요 저는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하도 급격하게 금리나 기대감 이러면서 이런 거를 이렇게 시세를 진행시켰기 때문에 이제 추세 전환 한 번쯤 기대해 볼 만하다 이겁니다. 그리고 지금 달러 인덱스가 가격대가 워낙 그 든든한 지지력이 있는 그런 자리까지 내려오기도 했고,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뭐 아시아 장중에는 이렇게 다 이 달러 대비해서 뭐 엔화하고 뭐 위안하고 대부분 다 강세, 이렇게 음봉 나오긴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근데 위쪽으로 얘네들도 하방 경직성 보이고 있죠. 요즘 계속해서 달러가 강세 보이고 있다 보니까 다른 통화들은 전반적으로 이렇게 약세 흐름 이어나가고 있는데, 낮에는 그렇지 않다. 낮에는. 그래서 하여튼 아직까지 계속 답답한 그런 구간입니다. 그래도 어젯밤에 이 위안화는 보시면은 이 어떤 중요한 자리를 넘어가긴 했어. 그리고 지금 오늘 살짝 하락하고 있는데, 이제 아직까지는 이거 이제 상승 중 눌림으로 볼 수 있겠죠. 중요한 지지선 붕괴시키지 않았으니까. 일단 위쪽으로 올라가겠다고 단기적인 마음은 먹은 거라고 일단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박스가 사실 뭐 이런 건 이제 줄을 어디다 끊냐에 따라서 뭐 조금씩 분석이 달라질 수 있는데, 그냥 이제 제가 간단하게 보자면 대략적으로 이 정도 박스권으로 일단 봐도 큰 무리는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박스권 중간 자리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었는데, 어젯밤에 중간 자리 돌파한 장한 거죠. 어제 달러 강세에 힘입어서 위안화가 이렇게 중간 자리, 최소한 박스권 중간 자리는 넘어섰으니까 이제 상승 목표치는 어디까지? 박스권 상단까지는 일단 열렸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런 점은 중국 증시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죠. 요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하여튼 그래서 이 지금 보시면 위안화는 이렇게 여기 지지력을 보일 만한 자리에서 지지력을 잘 보이고 있고 추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다 라는 거를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한 10월 말쯤부터 해가지고 금리가 계속해서 쭉 떨어지면서 세계 증시 올라가고 달러 약세 나오고 하면서 그런 일련의 흐름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둔화가 되고, 이제 추세 전환을 할 거냐 말 거냐를 이제 논하는 그런 수준까지 온 거예요. 그래도 많이 좀 분위기가 좀 달라졌습니다. 뭐 엔화도 그렇죠. 엔화도 뭐 보시다시피 물론 모양은 조금씩 다릅니다만은 이 최근에 양봉 이렇게 막 새해 들면서 양봉 올라오는 게 심상치가 않은 거죠. 그래서 하여튼 뭐 달러 강세 뭐 그런 거의 영향으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다시 그 엔화도 약세 보이고 있고, 하여튼 뭐 그럭저럭 뭐 중요한 자리들 슬슬 돌파 한창 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직까지 이것도 상승 추세 전환까지는 아니죠. 중요한 자리를 돌파 한착을 해야죠. 이 정도 라인이 144 정도가 중요한 라인이라 봅니다. 달러 엔 144엔 정도가 좀 중요한 자리라 보여져요. 144 정도 넘어가면은 이제 그러면 직전 저항을 돌파 한착하는 거니까, 직전 고점을 돌파 한착하는 거니까, 그러면은 이제 좀 상승으로서의 어떤 추세 전환 이야기할 수 있겠죠. 아직은 아니다. 근데 분명히 하방 경직성을 잘 확인하고 있어서, 근데 분명히 여기서 한 번쯤 더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근데 한 번쯤 더 내려오더라도 이런 지지력들은 좀 이번에 저점을 낮추지는 않겠지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일제히 이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 분위기가 달라지긴 했구나. 물론 뭐 증시는 아직까지 강하고 뭐 그렇지만은 일부 자산들이 저렇게 좀 이제 추세 전환의 가능성까지 좀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도 오긴 했습니다. 분위기가 바뀌고 있죠. 우리는 그런 거를 이제 수박 겉핥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자산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전반적인 분위기를 이제 파악하려고 이런 걸 하는 거죠. 쫙 봤고요. 오늘은 이제 이건 금리인데요. 금리는 어젯밤에 이제 하락의 영향을 받아서 오늘까지도 조금씩 이렇게 하락 압력을 받더라고요. 오늘 밤에 이제 금리를 좀 잘 봐야 되겠죠. 어디까지 내려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오늘 밤에도 상승할 수 있고. 금리가 만약에 오늘 밤에 재차 상승한다. 오늘 밤에 만약에 금리가 아침에 일어나는데 마감이 이렇게 뭐 상승이 돼 있다. 그러면 그냥 아침에 뭐 금리 상승에 베팅하거나 그래야 되겠죠. 그죠? 오늘 금리는 좀 중요한 자리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금리는 다이렉트로 올라갈 거냐 아니면 여기서 이제 좀 아래쪽으로 좀 내려갔다 갈 거냐를 이제 고민하는 날입니다. 오늘이 금리의 어떤 단기적인 변곡 정도, 뭐 가벼운 변곡 정도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왜냐하면 이제 10년물 국채금리 기준으로 해서 미국 10년 금리 그 기준으로 해서 중요한 자리가 여기죠. 중요한 자리가 여기인데 오늘 그대로 올라가면, 오늘 만약 여기서 양봉 만들어내고 오늘 그대로 올라가면 이거 아래쪽으로 내려올 생각이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오늘 밤에 이제 자연스럽게 어제 음봉 나가고 또 하락을 한다 라고 한다면 이제 아래쪽에 있는 또다시 이런 그 지지력들을 테스트하겠다라는 의미인 거고, 그렇다면 이제 또다시 저의 어떤 금리 상승 베팅의 진입이 조금 늦어질 수도 있겠죠. 예. 오늘 밤에 이제 방향성을 결정하는 조금 좀 이제 중요한 자리일 수 있다. 오늘 밤에 뭐 장 초반부터 금리가 막 올라가고 어떤 고용 지표로 인해서 막 금리가 막 올라가고 그런다. 그럼 이제 금리 상승 베팅 해야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계속해서 금리가 떨어진다. 그럼 이제 또 며칠 또 기다려 봐야 되겠죠. 여기 아래에서 또 하방 경직성 확보하는 또 피 튀기는 싸움을 또 봐야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밤 금리에 있어서는 조금 좀 중요한 날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보면은 다 본 것 같습니다. 다 봤고요. 오늘 한국 증시 좀 간단하게 좀 보고 마칠까 하는데, 한국 증시도 오늘 중요한 지지선이 일단 붕괴되긴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한국 증시 코스피 기준으로 해서 350일, 여기 12월 20일 날 수요일 날 만들어놨던 이 양봉에 종가가 좀 중요한 자리거든요. 이 양봉의 종가가 한 351.65인데 뭐 대충 351 뭐 이 정도라고 치고, 이 자리가 이제 붕괴됐다는 의미는 이제 뭐냐면은 이제 위쪽에가 오버슈팅이 확인됐다라는 겁니다. 위쪽에 지난 3거래일 동안 올랐던 거 지난 몇 거래일 동안 확인을 해봤는데, 야 이거 속임수였다라는 게 이제 오늘 확인이 된 거예요. 저 자리를 붕괴시키면서 일단 이게 이제 속임수였다는 걸 확인을 했고, 다만 이제 여기서 해외 증시 분위기에 따라서 해외 증시가 오늘 밤에 고용 지표를 재료로 해서 또 다시 막 희망찬 꿈을 꾸면은 조금 또 다시 이 라인에 대한 테스트가 좀 이어지면서 또 다시 막 위쪽으로 올라가고 여기서 또 비리비리 좀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다면 뭐 조금 좀 교과서적인 쌍고점 뭐 이런 모습을 좀 확인할 수도 있는 거고, 미국 증시 또 급속히 쏟아지면 여기서도 그냥 와르르 또 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는 뭐 솔직히 말씀 잘 못 드리겠는데, 하여튼 뭐 그렇다라는 거. 오늘 이제 중요한 지지선은 일단 붕괴시켜서 위쪽이 오버슈팅이었구나라는 걸 일단 확인을 했고, 통상적으로 이제 오버슈팅으로 이렇게 뭐 확인이 됐으면은 이 좀 급속히 좀 무너지는 게 좀 일반적인 모습이긴 합니다. 일반적인 모습이긴 한데, 근데 분명히 중요한 건 근데 지지선들도 좀 있긴 있다라는 거 알아는 놔야 됩니다. 지지선들이 뭐 예를 들면 어디 있냐, 여기 하여튼 12월 20일 날 등장했던 이 수요일 날 이 상승의 시가도 중요한 자리예요. 시가가 한 347점 되죠. 347. 이 자리도 어떤 중요한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추세 전환 그런 걸 논하려면 제 생각에 347까지는 붕괴가 돼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위쪽에 있는 구간을 완전히 붕괴시켜야, 그래야 어떤 좀 의미 있는 추세 전환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하여튼 아직까지 이렇게 빠졌지만 365에서부터 해갖고 350까지 15포인트가 빠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동성이 컸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아직까지는 뭐 기간 조정, 이건 아직까지 뭐 그냥 가격 조정 이 정도로 봐줄 수가 있겠죠. 네. 아직 추세 전환을 논하기는 조금 모자랍니다. 15포인트가 빠졌지만 변동성이 크니까 위에서부터 15포인트 빠지고 막 몇 프로씩 빠지는 게 이게 무슨 조정이냐라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상승했던 그 지난번 변동성을 고려해야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까지는 조정이긴 합니다. 근데 일단 최소한 이 위쪽에 오버슈팅 했던 부분을 되돌렸기 때문에 지난번 이게 슈팅으로 확인됐고, 이런 건 분명히 증시에 안 좋은 의미를 가질 수 있겠죠. 이쯤 됐으면 이제 탄력적으로 좀 빠져주는 게 맞긴 맞는데, 아직까지 근데 이제 기존 추세의 영향 이런 게 좀 있어가지고 잘 버티고 있기는 한데, 하여튼 뭐 들을 이야기가 없습니다. 워낙 좀 투기적인 상황이라 제가 좀 뭐라고 이거 뭐 강하게 이야기를 잘 못하긴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다음부터는 한국 증시는 뭐 딱히 하여튼 그래요. 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 뭐 그대로입니다. 이제 콜이 어디까지 죽느냐 뭐 이런 거를 이제 잘 보셔야 될 그런 때인 것 같고, 하여튼 문제는 이제 여기서 이제 분명히 한 번쯤은 꿈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꿈틀이 이제 어디까지 나오냐, 생각보다 약할 수 있다라는 점 정도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꿈틀 한 번 정도 할 수 있죠. 한 번 정도 꿈틀 할 수 있는데 이 꿈틀이 굉장히 약할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해 봐야 됩니다. 콜옵션도 분명히 꿈틀 할 수 있어요. 꿈틀 할 수 있지만 꿈틀 정도가 아니고 옆으로 그냥 콜옵션들도 이렇게 훅 올랐다 지금 훅 죽었잖아요. 여기서 의미 있게 이렇게 올라오는 쌍고점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콜옵션들은 이런 상황에서 옆으로 그냥 빌빌빌 기다 또 죽는 거예요. 이런 모습 나올 가능성 좀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주의를 하시긴 해야 될 거예요. 하여튼 근데 이런 이야기들은 전부 다 해외 증시의 분위기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질 수 있다. 그 정도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워낙 뭐 투기적인 시장이라 제가 여기서 뭐 하루 이틀 어쩌고 저쩌고 뭐 이야기를 잘 못 드리겠어요. 이 변동성이 그래도 좀 작은, 변동성이 좀 작은 뭐 어떤 이런 뭐 금리나 아니면 뭐 지금 나스닥이나 이런 거는 그래 조금 좀 말이 되게 움직이는데, 이게 한국 증시 코스피 이런 거는 이게 워낙 투기적이라, 예, 그죠? 예, 하여튼 느낌이 좀 그래요. 예. 제가 뭐 뭐라고 뭐 강하게 이야기해드리기가 좀 뭐합니다.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뭐 조금 더 저의 뭐 솔직한 이야기 듣고 싶으시면 이제 카톡을 활용을 해주세요. 이거는 뭐 어쨌든 많이 보시는, 예, 네, 이거는 많이 보시는 또 그죠? 워낙 많은 분들이 보시는 공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제가 강하게 이야기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가볍게만 이야기해드리고, 코스닥 하여튼 위쪽에 일단 어떤 저항이 좀 많이 누적이 되고 있죠. 하지만 중요한 지지선도 붕괴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중요한 지지선, 뭐 예를 들면 이런 자리들, 그죠? 이날 장대양, 뭐 11월 6일 장대양봉의 종가 이런 자리들 넘어서진 못하고 있다. 네, 아직 이런 자리 붕괴시키지는 않고 있다. 아직까지는 뭐 강합니다. 근데 반등시 매도 전략 할 만한 위에 저항 누적이 많이 되고 있죠. 뭐 이 정도 그냥 가볍게 체크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자리가 어떻게 코스닥 큰 그림으로 보면은 어떤 의미 있는 저항 자리일 수 있겠네요. 그죠? 의미 있는 저항 자리. 이런 식으로 다중고점형을 만들어내는 그런 큰 과정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보는 것도 뭐 불가능한 건 아니다. 그리고 역대급으로 조금 좀 큰 그림을 이렇게 보면은 지금 그죠? 예, 코스닥은 그냥 박스권인 거예요. 그냥 코스닥 박스권. 박스권 상단 쪽에서 지금 올라가려고 시도하지만 여기서 지금 올라가 봐야 좀 이제 올라가 봐야 상승 목표치 제한이고, 밑으로 내려가면 그죠? 또 지금 저항을 워낙 많이 누적시키고 있어서 밑으로 내려가면 조금 좀 괴로운 일이 좀 많이 생길 수 있겠죠. 아래쪽에 물론 지지선이 있는데 워낙 급하게 올라왔던 코스닥이기 때문에 떨어질 땐 날개가 없을 수도 있겠죠. 그죠? 이런 점들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한 번씩 큰 그림들 이렇게 보세요. 예. 지금 박스권 자리에 있고 박스권 상단을 어쩌고 저쩌고 하려고 하고 있는데, 하여튼 저항이 너무 많이 누적돼 갖고 이거 되겠냐? 예. 올라봐야 좀 제한적일 수 있다. 뭐 그 정도 생각을 할 수 있겠죠. 환율 오늘 조금 상승 마감했는데 하여튼 아직까지 기존 추세에 영향이 좀 있긴 있는가 봅니다. 그죠? 예. 1310원, 뭐 8원 이 정도 자리에 어떤 저항이 좀 있긴 있나 봐요. 올라가다가 음봉 두 개 연속으로 나오고 있죠. 하지만 일단 위로 올라가고 있는 이런 흐름 자체는 아직까지 깨진 건 아닌데 위쪽에 저항이 있는 걸 어느 정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뭐 굳이 어떤 뭐 추세적인 뭐 그런 이야기를 하자면은 뭐 요런 식으로 어떤 고점이 낮아지는 요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네요. 하여튼 근데 박스권으로 보거나 하여튼 뭐 아니면 어떤 뭐 삼각 수렴형으로 보거나 뭐 어떤 하여튼 뭐 전반적으로 지금 다 수렴형입니다. 딱히 지금 방향성이 없긴 하죠. 근데 분명히 하방 경직성은 얘도 많이 만들어 놨어요. 얘는 뭐 지금 당장 뭐 중국 일본 증시처럼 얘도 뭐 엔화나 뭐 위안화처럼 추세 전환 이야기를 뭐 슬슬 꺼낼 만하기도 한데, 근데 아직은 조금 좀 멀은 것 같아요. 중요한 라인들 뭐 이런 자리들을 넘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좀 멀었죠. 예. 하여튼 아직까지 뭐 특별히 할 말이 없는 뭐 그런 구간입니다. 하여튼 근데 하방 경직성 하나는 좀 어느 정도 좀 듬직하게 좀 만들어 놓은 것 같긴 합니다. 다 봤죠? 예, 다 봤습니다. 나머지 뭐 드릴 이야기는 없고요. 예, 하여튼 뭐 그래서 뭐 답답하게 뭐 이렇게 뭐 시간만 보내고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일단 저는 뭐 기다려 볼 거라고요. 일단요. 미국 증시 뭐 당장 그 아침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격은 아니다. 추격은 아닌 것 같고 기다려 볼 겁니다. 증시가 주식시장이 다시 한번 반등할 때 반등시 매도 전략을 하기 위해서 기다려 볼 거다. 또 그리고 뭐 그냥 금리도 일단 조금 좀 금리도 뭐 다시 한번 떨어질 수 있으니까 뭐 조금 더 좀 더 기다려 볼 생각이 있는 거고, 다만 이제 오늘 밤에 이제 금리는 좀 중요한 자리일 수 있으니까 그런 거를 좀 열심히 보겠다. 그리고 ADP 고용 지표도 있으니까 그 지표로 인해서 시장이 어떻게 될 수 있으니까 금리는 조금 좀 열심히 좀 볼 생각이 있긴 있습니다. 그 주식시장은 아무튼 아침에도 이것도 어쨌든 뭐 다 말씀드린 거긴 한데, 주식시장 여기서 그냥 계속 줄줄줄 빠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완벽한 가격 조정되면서 더 오를 수 있습니다. 적당히 위쪽으로 좀 자꾸자꾸 고점을 좀 확인을 해주고 이래야 사실 자꾸자꾸 올라주고 이래야 사실 더 하락 에너지가 더욱더 좀 모아지고 좀 더 어떤 하방이 오히려 그러면 더 터질 수가 있는데, 여기서 시원시원하게 바로 시세 주면서 빠져버린다. 그러면 별 재미없을 수 있어요. 그럼 오히려 하락에 별 재미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충분히 기다려 볼 거예요. 금리만 뭐 조금 좀 열심히 볼 생각이 있고, 그죠? 그래서 뭐 다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